제가 발표할 기업은 아이센스고요. 저도 이거 사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펄어비스랑 아이센스를 거의 비중을 되게 높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뭐 그로스 바인더라든지 뭐 정태성 블로그 그런 데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이센스는 우선 의료 장비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이 당시 제가 했을 때는 4,200억 정도 됐는데 여기 한 10% 정도 올라갔으니까 한 4,6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는 한 14배 정도? 지금은 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발행 주식 수는 1,370만 주 정도 되고 유동 지식 비율은 한 74% 정도 됩니다. 예. 이 회사는 이제 혈당 측정기를 주로 판매를 하고요. 그거가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안점이 되고, 이 회사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개발해서 내년에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요 기업 선정 사유는 매출 국내 혈당 측정 1위 업체이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소혈당 측정기 개발 중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는 안 적었는데 추가적으로 BDM 혈당 측정기가 2020년 내년에 한 200억 정도 추가로 매출이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DM이 없더라도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존의 BGM 혈당 측정기가 대부분 한 80%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외 진단 장비여서 두 개가 있는데 전해질 가스 분석기랑 혈액 응고 측정기 이 두 개 합쳐서 한 16% 정도 되는데 이 매출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 회사 자체도 이 매출 비중을 좀 더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시장 규모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한 7조 정도 되고, 그다음 BGM 측정 시장도 약 7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 규모는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나름 시장 규모가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는 점유율 한 40%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는 롯데, 라이프스캔, 에센시아 이런 데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5%, 20%, 11% 정도 되고요. 사업 경쟁력 분석을 들어가면 이 자사 브랜드가 국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서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이 제품이 기술력도 괜찮고 가격 경쟁력도 좋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단가 특징을 봤더니 제가 사업 보고서상에 봤더니 전체에 한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은 것 같진 않는데 원가 비중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예. 기술적 우위는 뭐 비슷하고 오히려 기술 수준이 좀 높고요. 가격 경쟁력도 좀 우수한 편입니다. CEO는 이제 차근식기 CEO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학견 대표가 CTO로 돼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동 개발을 했고요. 이 두 분 합쳐서 지분은 한 2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거는 상당히 깔끔하고요. 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 간단하게 요건 그냥 넘어가고 옆에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좀 겹치긴 하는데 이 전체 요 70조는 이런 진단 장비 다 포함해서 시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가 혈당 측정, 연소 혈당 측정이 두 개 합쳐서 한 14조 되는 거고 현장 진단 POCT 요 부분을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한 16%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거죠, POCT.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한 80%는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고 현장 진단에서 한 10%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예, 요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예. 요렇게가 되고요. 이 혈당 측정기 보면 이 중요한 게 이 미터랑 스트립이 있는데 이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면도날 파는 거라든지 프린터 회사가 토너 파는 그런 사업 구조랑 동일하고요. 이 스트립을 팔아서 매출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스트립이 이 미터를 측정할 때 그 바늘을 찔러서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계속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개당 인터넷에 봤더니 한 50개에 한 10,000원 정도? 예, 그 정도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는 지금 개발을 해서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내년 여름 정도에 임상을 마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POCT 진단 장비들이 이렇게 되고요. 회사는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예, 이제 매출 목표는 이제 예상은 2,250억까지. 예, 송도에 공장이 있었고 최근 10월에 송도 공장을 증설을 시작을 했고요. 이 증설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ODM 요청이 있어서 그거 증설하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연속 혈당 측정기 제조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거를 포함해서 예,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시장에 대한 분석인데요. 전체 당뇨병 환자가 이제 2019년에 4.6억 명이었는데 이제 점점 계속 늘어나서 2045년에는 7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고요. 이 환자를 구별하면 이제 1형 당뇨랑 2형 당뇨로 구별하라는데 1형 당뇨는 그 인슐린 분해가 안 돼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꼭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인슐린을 공급해 줘야 하는 환자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당뇨병 환자 얘기하면 2형 당뇨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형 당뇨에 연속 혈당 측정기가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2형 당뇨에는 자가 혈당 측정기가 이게 사용되게 됩니다. 환자도 거의 2형 당뇨 환자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예. 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여기다 복부나 팔뚝에다 붙여 가지고요. 그 측정 센서를 붙여 가지고 측정하게 되고요. 이걸 한번 붙이면 보통 한 7일에서 한 14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에다 연동해서 그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개발은 다 끝나고 이제 임상은 진행 중이고 임상 과정에서 임상 이상 했을 때 독일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독일 의사가 얘기하길 립서비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된 그 CGM 중에 최고 수준의 CG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여담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제 BGM도 좀씩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한 2% 정도인데 내년 정도에 3%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CGM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4대 메이저가 이름이 로슈랑 라이프스캔, 에보트, 아센시아인데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 시 그리고 CEO가 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런 "시장 넓히기 위해서는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좀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가 할당 측정기 할 때도. 그래서 아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매출로 막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다만 그 질문에도 있던 내용인데 아마 이거 판매가 되면 거의 ODM으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ODM은 이제 기술은 그 아이센스에서 다 만들지만 그 판매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파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자가혈당 측정기도 그렇게 해외에는 그렇게 진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음 그런 뭐지? 사람들 그 예상하기로는 그 세계 글로벌 그 의료기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품이 개발이 되면 이제 "판매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대표 영역이고요. 예. 연구 개발은 꾸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 수준 하고 있고 연구직 인력도 꽤 많고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한데 예 요게 요거 기사를 통해서 어떤 블로거가 이제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너브리지라고 하시는 분이 분석해 놨는데 이 예상 이제 타임라인이 지금 2021 년에 유럽하고 국내에서 본인 인상 신청을 제출하고 이렇게 쭉 되면 2022년 7월 정도에는 이제 유럽 허가되고 국내 제품 출시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온다고 한 게 좀 됐는데 코로나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예상이 보다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다른 임상 이게 의료기기 임상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임상하고 달리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사항 중에 이제 가격 부분 물어보셔서 이거 레포트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하이센스가 요 보면 가격은 좀 더 낮고 요거 이쪽 왼쪽 축은 정확도거든요. 정확도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가격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예 요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